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도 코로나 대참사, 수많은 시위와 폭동, 대선 등등 참 힘들고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뒤로하고 새해 2021년을 맞이했는데요. 새해 시작부터 조지아주 상원의원 재선거, 논란이 많았던 지난 대선의 종지부를 찍는 국회의 조인 세션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에 따른 불협화음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20년 조지아 토박이인 제가 미국 상원의 권력줄을 좌지우지하는 최근 있었던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국회의 조인 세션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주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지아 선거 결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미국 상원 100석 중 50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하나만 이겨도 과반을 차지하는데 두 개의 선거를 모두 짐으로써 과반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고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에게 내주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저랑 동갑인 33살의 존 어삽이 여기 조지아주의 대표적인 정치가문 출신인 데이비 펄듀를 꺾는 이변을 보여줬고 목사인 라파엘 워낙 또한 이곳 남부의 두터운 흑인교회 지지층을 등에 업고 내부자 거래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켈리 러플러 의원을 꺾고 승리하였습니다. 켈리 의원이 인컴벤이긴 하지만 내부자 거래로 수백만 불을 챙겼다는 논란 등등 비호감적인 사건들이 많았고 Black Lives Matter 등등 트럼프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곳 남부의 수많은 흑인들의 몰표에 힘입어 라파엘 목사의 승리가 어느 정도 예견되긴 하였지만 존 어삽과 데이비 펄듀의 대결은 데이비 펄듀의 사촌인 과거 조지아주의 오랜 주지사이자 현직 장관인 써니 펄듀의 힘과 그 지지층 때문에 그래도 펄듀 가문이 이기지 않겠나 했는데 끝내 존 어삽이 승리하여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대선도 승리하고 하원도 장악하고 상원까지 공화당과 50대 50으로 양분하면서 권력을 차지했는데요. 민주당의 싹쓸이 블루 스윕 소식에 클린 에너지 주식들이 역대 최고의 거래량과 함께 대폭 상승하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원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하였는데 어째서 민주당이 차지했다고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헌법에 의하면 상원의 표결 결과가 50대 50이 되면 상원의장인 미국 부통령이 타이를 브레이크하는 표결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부통령인 카밀라 해리스가 민주당으로 추가 기울게 할 수 있는 한 표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은 지난 11월 대선 후 계속해서 논란이 많았던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식 결과로는 민주당의 바이든이 승리한 것으로 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최근까지 계속해서 소송 등 이 결과를 뒤집으려 안간힘을 썼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선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이 옵션에 관해선 전에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으니 요 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자신이 패한 접전주에서 소송을 하고 그 소송이 미국 대법원까지 가게 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승리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문턱은커녕 주에서조차 모두 기각되어 버렸죠. 결국 남은 마지막 옵션은 지난 1월 6일 국회에서 있었던 조인 세션에서 공화당과 펜스 부통령이 모두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정치인이 승리할 가망이 없는 일에 정치 생명을 거는 무모한 일은 하지 않죠. 공화당 다수와 심지어 펜스 부통령마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을 맹비난하는 트윗을 날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 모두 일시정지당하는 망신을 당했죠. 그렇게 결국 국회의 조인 세션이 시작되고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나 싶었는데 이들이 등장합니다. 과격 트럼프 지지자들 일부는 무장을 한 채로 조인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로 진입합니다. 이런 황당한 복장을 한 사람도 있었고 국회 회의장까지 난입하려는 무장 세력을 막기 위해 입구를 각으로 막고 서로 총을 쏘며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인 세션이 진행 중이던 하원과 상원 모두 아수라장이 되었고 가스총까지 동원되고 있었기에 의원들은 이런 가스 마스크까지 낀 채로 회의장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결국 회의장은 폭도들에게 점거당했고 이렇게 의장석에 앉아서 사진까지 찍는 여유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의원실 동안 점거당했고 하원의 연설 단상이 도난을 당하고 이 도난당한 물건이 이베이에 올라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결국 뒤늦게 내셔널 가드가 출동하여 폭도들을 진압하였고 국회에 난입한 수백 명 중 겨우 50여 명만 체포하였고 나머지는 아직 색출 중이라고 합니다. 새해 시작부터 회의가 진행 중인 미국의 국회에 무장 세력이 난입해 건물을 장악한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초유의 사태는 결국 4명이나 총격에 사망하는 유혈 사태로 번져버렸습니다. 덕분에 아침부터 기분 좋게 잘 상승하던 주식시장은 무장 세력이 국회에 난입한 오후 2시 이후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런 전례 없는 사건에 불안해진 사람들이 더 많이 총기 구입을 할 거란 기대감에 스미스앤웨슨 같은 총기 회사 주가는 갑자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며 하루에 18%가 넘게 상승하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결국 한창 진행 중이던 국회 조인 세션은 중단되었지만 의원들은 워싱턴을 떠나지 않고 대피해 있다가 모든 시위가 진압된 후 밤늦게 다시 재개하여 50개 주의 선거 결과를 하나하나 재승인하였고 결국 306대 232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새벽 3시 41분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펜스 부통령은 결국 본인의 손으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표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 또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로 전권 위임하겠다 발표하며 패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도들의 국회 난입에 화가 날 대로 난 국회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펜스 부통령에게 헌법 25조를 이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압박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마치 주군을 배신한 패장에게 주군의 목을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한 장면 같네요. 헌법 25조가 무엇이냐면 부통령과 내각의 다수결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한마디로 대통령의 최측근마저 모두 등을 돌렸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찌됐든 정말 민주주의 역사에 창피한 긴 하루를 뒤로하고 결국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바이든으로 확정되었네요.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눈여겨봐야 할 주식엔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보단 중국에 대해 덜 강경할 듯하여 중국 관련주를 눈여겨봐야 할 듯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반중국 감정이 격해져 있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산업 스파이 등등의 문제도 있기에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기존 외교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듯합니다. 이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주식들이 있을 테고요. 이미 엄청 올랐죠. 전기차와 배터리 주식도 이미 많이 올랐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듯하고요. 대마초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더욱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물론 주마다 다를 테지만 그리고 건강보험 회사들도 민주당의 정책들이 독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지만 눈여겨봐야 할 듯하고요. 지금껏 주식시장을 강세로 이끌었던 빅테크 회사들의 주식도 여기서 지속적으로 힘을 받을지 아님 반독점법이나 기업세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어갔던 $2,000 추가 지원금안이 이번 조지아 선거를 민주당이 모두 이김으로써 상원까지 장악했기에 어쩌면 실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수많은 기업들의 향후 매출과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회사도 재고를 더 가져가느냐 마느냐로 지금 한창 논의 중인데요.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네요. 참 힘들었던 2020년이 끝나서 2021년은 기분 좋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런 유감스러운 일들로 시작하게 돼서 참 안타깝네요. 액땜했다 생각하고 부디 2021년은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